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가동범위와 안정성 그리고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빠르게 진행하죠. 일단은 푸시업부터 한번 볼까요? 앉은 상태에서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은 없겠죠. 이 동작. 문제는 이 동작을 똑같이 흉내를 낼 건데 무릎을 들든 내리든 아마 내리는 게 조금 더 쉽겠지만 여기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상체의 무게가 팔에 실릴 거니까. 이 동작을 해야 하는데 얘는 되는데 바닥을 짚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 부분은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내가 팔을 접었다 필 때 내 무게를 충분히 손 쪽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거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들 하시죠. 소고양이 자세에서 어깨를 열고 가슴을 연다 뭐 이런 측면을 접근을 많이 하시죠. 바닥이 있어서 내가 기댈 수 있고 기대는 힘으로 어깨를 열어낼 수 있고 가슴을 밀어낼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하는데 여기를 엉덩이에서부터 손끝까지만 보면 우르드바랑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르드바에서 바닥을 밀어 올려서 올라가는 이 동작이랑 거의 비슷할 건데 문제는 바닥에 기대면서는 내 어깨랑 가슴을 열어낼 수 있는데 내가 누워서 이제 바닥을 밀어서 들려고 하다 보니 못 올라간다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닥에 기대면서는 충분히 내가 쉽게 열어냈던 게 이제 바닥을 밀어서 내 힘으로 이 동작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는 가동 범위는 나오지만 안정성은 힘이 없어서 내가 이 동작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스트레칭은 매일매일 해서 이제 가동 범위는 잘 나오는데 뒤집어서 들어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는 들어 올라갈 힘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힘을 키워야 될 거고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뭐 매번 똑같이 올라갈 수는 없을 거니까 컨디션 좋은 날은 올라가고 컨디션 나쁜 날은 못 올라가요 라는 얘기는 이제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컨트롤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푸시업을 보죠. 자, 매번 푸시업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같은 팔을 접었다 피는 동작이지만 어떻게 접었다 피느냐에 따라 내가 이 접었다 피는 동작을 내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될 거고요. 여기에 따른 효과들도 많이 달라지겠죠. 내가 의도해서 바뀌는 거면 제일 좋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바뀌는 방향은 대부분은 아마 힘을 조금 덜 쓰는 방향으로 가실 거라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죠. 차가 있는데 바퀴가 안 굴러가요. 딱 고정되어 버려서 얘가 굴러가는 바퀴가 아니라면 일단은 바퀴를 갈아야 어떻게든 시작이 되겠죠. 가동 범위 문제겠죠. 움직임이 없어요. 바퀴를 갈았어요. 이제 굴러는 가는데 문제는 시동을 걸어서 차를 움직이려고 하니 바퀴를 충분히 움직일 만한 힘이 없어요. 엔진이 약하다라는 얘기죠. 엔진을 키워야겠고요. 엔진을 키워서 바퀴를 굴러갈 만큼의 힘을 갖췄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차는 굴러가는데 내가 운전 면허증이 없어요.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운전하고 나가면 어디가 막 이제 받기 시작하겠죠. 운전 스킬,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거는 단기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닐 거라 천천히 계속 시간을 투자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죠. 사람 몸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손이 여기서 올라갈 수 없어요. 가동 범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손을 충분히 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뭐 중량을 치시는 분들, 저항을 주시는 분들 충분한 저항을 잡아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충분히 중량, 저항을 잡고 들어 올릴 때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잘 섞어야 내가 내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잘 움직여질 거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밴드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와일드 스윙이라는 동작을 한다고 치고 후반 하체에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고관절, 허벅지, 코어를 쓸 수 있으면 손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고요.
돈이 여유가 있어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만큼 어깨랑 가슴을 열어내기가 조금씩은 더 편안해질 거고요.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내가 제어를 해서 어깨를 열어서 어디까지 가슴을 필 건지 열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올라가기만도 벅차고 내가 지금 다리를 펴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깨를 열고 있는지 닫고 있는지 팔을 돌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여유를 가질 만큼의 일단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어깨가 안 열리시는 분들은 내가 어깨가 안 열린다는 걸 인지할 수 있으셔야 되고, 내가 무게중심을 다리로 충분히 뺄 수 없네, 안정성이 너무 약하네, 힘이 부족하구나를 느낄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거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이 동작, 오늘은 와일드 스윙이었죠. 와일드 스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체가 기반이 부족하면 스쿼트 런지, CC 스쿼트, 닐링 익스텐션 등등의 동작을 하면서 기반을 채워나가셔야 되고, 어깨가 많이 안 움직이네 라는 게 느껴지시면 실제로 안 움직이는 건지 어떤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뭔가를 별도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면 다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내가 잘 컨트롤 할 수 있나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단기간에는 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단기간은 되지 않을 거고, 충분히 시간을 쌓아서 내가 잘 연습하는 시간이 충분히 채워지면 그 채워진 시간만큼은 꼭 보답으로 돌아오긴 돌아와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라 뭐 딱 잡아서 1개월, 2개월, 3개월이면 됩니다 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경험상 보통의 경우 새로운 것들을 할 때 보통은 6개월 정도만 조금 여유 있게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는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마무리해보죠. 내가 이 충분한 가동 범위를 쓸 수 있나? 팔이 잘 올라가나? 다리가 잘 움직이나? 어디에 기대서라도, 벽에 기대서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이 만들어낸 가동 범위를 충분히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나? 벽에 잡고 기대면 어깨가 열렸는데 내 힘으로 그만큼 어깨를 열어낼 수 있나?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중량을 추가하든 저항을 추가하든 뭔가가 불안정한 뭔가가 있을 때 내가 어깨를 충분히 여기서 움직일 수 있나? 그래서 뭐 크로스핏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캐틀벨 잡고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 컨트롤 할 수 있냐죠. 역도 하시는 분들, 저 잘은 모르지만 역도를 들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컨트롤 하면서 올릴 수 있냐겠죠. 단순히 힘이 대단히 좋다라고 해도 내가 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그 힘을 다 쓸 수 없을 테니까, 내가 목표가 하는 바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내가 키워야 하고, 이 키우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가령 예를 들어서 스쿼트 중량 100kg를 해서 내가 스쿼트가 지금은 안 된다면 보통은 이제 중량을 줄여서 하시겠죠. 중량 100kg가 안 되는데 나는 100kg 할 거야, 100kg를 자꾸 매번 한다라고 해서 그게 늘지 않을 거니까 이 방법론적인 문제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원래는 백밴드 얘기, 어깨와 가슴 얘기를 먼저 좀 깊게 할까 하다가 그거보다 일단 이 얘기가 조금 더 순서상으로는 먼저지 않나를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먼저 찍고 다음 영상이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목표, 그냥 건강하게만 살자라면 이 정도까지 깊게 생각 안 하셔도 그냥 적당히 운동하시면 충분히 건강하실 거고, 두 번째, 내가 조금은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한다라면 방법론적인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안전한 방법들로 구상하셔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언제 올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